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여러분은 농협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도시에서는 금융기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961년 농업인들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른다고 합니다. 60여 년 농민들과 함께 성장해왔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 그리고 가축 감염병 차단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재호 신임 전북농협 본부장 모시고 전북농협의 활동 이야기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임기가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동안 참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간단한 인사와 본부장 취임 소회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부임 이후에 약 30여 개소의 일선 농축의 현장을 좀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좀 들었습니다. 설 명절 전후를 대비해서 농산물 수급 현황도 한번 점검했고 우리 전북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 점검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서 화훼 촉진 운동도 두세 차례 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농업노천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고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낀다는 점입니다. 저희 농협의 슬로건인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 되고 농업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만을 위해서 본부장이 좀 남다른 각오를 다져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도약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또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농민들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어떠한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농업인들은 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 또 우유 제품을 납품하는 축산 농가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뭐 나름대로 농협에서도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했고 도내 또 유관기관과 같이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했고 또 안전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해서 직거래 장소도 열고 좀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학교 등교가 전면적으로 좀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 급식에 관련된 농가들이 좀 활기차게 좀 영농의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도 사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농업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거든요. 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약됨에 따라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뭐 농협은 시군지부별로 지자체와 좀 협력을 통해서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6개소를 추가해서 25군데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숙박비나 교통비를 일부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농협이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수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농가 수익에 좀 뭔가 보탬이 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전북농협 임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지난해 농산물 판매액이 2조 8천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뭐 1,600억 이상 증가시켰고.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라북도의 장점인 원예 농산물 쪽에 그쪽에 이제 뭐 4,600억 정도를 판매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15% 정도 성장한 그런 실적도 올렸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은 농업인들과 저희 임직원들이 성출하시게 수급 조절을 잘했고 또 시군 단위로 연합사업을 활발히 해서 통합 마케팅을 잘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결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농협이 또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닌가 해서 관련된 농업인들과 우리 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시킨 이야기를 들었는데 브랜드화 시켜서 또 그것을 성공으로 이끈 또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참예우, 축산 쪽은 그다음에 원예 농산물은 예담채, 쌀은 이제 심리향 이런 쪽에서 뭐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뭐 브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뭐 곧바로 친숙해지거나 곧바로 뭐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어렵습니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상당한 네.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해서 네. 최고 등급을 받은 우수 농산물만 그렇군요. 우리가 철저하게 선별해서 관리를 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군요. 예, 병행해서 프리미엄 시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예. 또 우리 전북 농협의 자랑인 로컬푸드에서 여담채 시공장을 많이 늘리고 또 도시민의 참여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네. 소비자가 뽑은 4년 연속 원예농산물 우수 브랜드 대상을 획득하는 좀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와 농협이 함께 개발한 이 신품종 쌀을 시장에 내놔와서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심리향이라는 이제 네. 우리 전라북도 광역 브랜드 쌀을 신품종으로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말 그대로 쌀 밥을 지을 때 구수한 누룽지 향이 어허. 심리밥까지 나간다 어. 이런 의미에서 심리향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게 심리향이에요? 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마케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지난달 저희가 롯데 상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40여 개의 롯데 마트 슈퍼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네. 가격도 역시 여주 이천쌀, 임금님 쌀이나 철원 오대미에 비해서 높게 책정하는 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예, 이제 최대한 프리미엄 확실하게. 시장으로 집중 공략하려고 타겟을 정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조기에 빨리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이제 기관들끼리 네. 협업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프라를 투자하고 예산을 예. 지원하고 농업기술원은 좋은 종자를 보급하고 재배 기술을 좀 잘 가르쳐주고 예. 저희 농협은 정식부터 도정, 유통까지 해서 통합 마케팅을 책임진 쪽으로 네네. 역할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쌀이 좀 좋은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쌀이 다 똑같지. 뭐 이 쌀이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 구분을 잘 못했거든요. 예, 좋은 쌀을 좀 구분하고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떤 기준에서 이 심리향은 좋은 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리향 쌀은 기본적으로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생육 과정에서 기존의 신동진배가 갖고 있는 쓰러짐보다는 훨씬 좀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키로 인해서 네. 바람이나 이런 태풍에 견디는 좀 힘이 있고요. 쌀 알면에서는 쌀알 자체가 좀 날씬합니다. 날씬하고 쌀알이 맑습니다. 그러면서도 쌀알 크기가 작아서 네. 찰지고 네. 씹기도 편하고 목 넘김도 편합니다. 때깔도 그래서 좋고 때깔도 맛도 당연히 좋군요. 좋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께 추천하기 좋은 쌀입니다. 물론 이제 밥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 예. 구수한 향이 많이 나는 좀 특징이 좀 식미로 있습니다. 가고 예, 그렇습니다. 누룽지로 만들어 먹어도 참 맛있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네. 본부장님은 이거 출시하기 전에 참 많이 드셔봤겠네요. 예, 네. 많이 먹고 아침마다 구수한 향냄새를 맡고 출근하기 때문에 하루가 네. 즐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철저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우리 주변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또 꾀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는 총 55개소의 로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42개를 저희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 약 7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약 27%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요. 예. 올해는 매장 확대를 기본적으로 10여 개소를 좀 확대해서 농민들의 판례를 좀 열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좀 철저히 해서 세밀하게 해서 좀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네. 일반 농산물과의 혼입을 좀 금지해서 차별을 좀 하고 네. 소비자한테는 신뢰도를 좀 제고해주기 위해서 출하 농가들의 현장을 그대로 촬영해서 매장 내에서 방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또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그날의 날씨, 기상, 시장 가격, 또 가격 동향, 인근, 로컬푸드가 잘하는 매장의 네. 사례 등을 촬영해서 농업인들한테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유도 하고. 예. 본부장님께서는 올 초에 취임하셨는데 취임식을 안 하셨어요. 네. 취임식 안 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취임식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AI 자체가 맞아요. 예. 전라북도가
지난해 뭐 11월 초에 네. 정읍의 오리 농장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맞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하기 때문에 예. 바로 현장에 가게 됐고 이런 가축 전염병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의 피로도도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현장을 찾게 됐습니다. 이 방역이라는 것은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방역물품 비축 기지를 7개소로 운영하면서 휴일도 없이 비상 상황 대책실을 만들어서 24시간 예찰 활동 등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식도 못 하시고. 네, 나중에 어떠십니까?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리마인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상황이 좋아지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그때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57일이든가요, 58일이든가요. 계속적으로 이 우기가 지속되면서 정말 강수량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했고 농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상심이 컸죠. 그렇죠. 네. 섬진감 흙이 좀 넘쳐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맞아요.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축사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뭄, 냉해, 폭설, 폭우, 태풍들은 이제는 상시화돼가지고 매년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좀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재해라는 게 변수가 아니라 매일 발생할 수 있는 상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농업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도 보험료율이나 보상 비율에 대해서 재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예. 상품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확대하고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해서 가입을 최대한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후에 적합한 소득 작목을 대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인데요. 그럼 정부가 자연재해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물론 빅데이터 기반에서 매뉴얼을 해서 농업인들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메시지를 좀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군요.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런 보완의 일환으로서 저희 전북농협은 올해도 자연재해가 온 경우에는 사전적으로는 미리 농업인들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서 예방 활동을 좀 강화할 것이고 자연재해가 진행될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이동을 최소한 자제하도록 할 것이고 네. 사후적으로는 저희 현장 지원반을 편성해서 초기에 바로 투입시켜서 응급 조치를 좀 한 이후에 필요한 복구 인력들을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밥상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산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 마트에서 구입을 할 때 가격하고 정말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것은 혹시나 유통 구조에 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제일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농협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60년간 달려왔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긴 합니다. 네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유통 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면 지금 소비 패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농산물 소비의 가장 큰 주축을 이루는 친구들이 MZ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MZ세대. 80년대부터 2004년 출생한 그 세대들을 말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부류의 집단들이 우리 전 인구의 34%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농산물 소비 증가율이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제 소비 패턴이 간편식을 첫째 선호합니다. 도시락을 선호하고. 네,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선 가공식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매 행태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을 가거나, 그렇죠. 로컬 푸드를 가거나, 맞아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맞습니다. 당일 총알 배송을 또 선호하고. 그렇죠. 이런 흐름을 본다면 농협이 가야 될 유통구조 방향들은 로컬 푸드를 확대해야 되고 온라인 상품 구색을 많이 해야 되고 소포장 사업, 뿌러미 사업들을 많이 해서 당일 배송 체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시대 환경에 좀 빠르게 적응해야 되지 않냐. 맞네요. 네.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7대 광역시 하나로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연말까지 64개소에 대해서 당일 배송 체계를 좀 갖추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2023년 안에 당일 배송 체계를 전부 갖추려고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좀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떤 개념입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예. 이 인터넷이나 우리 모바일상에서 바로 연계해주는 플랫폼인데요.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생산 농업인들은 거기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찾아와서? 경매에서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네,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가락국판장을 가지 않고도 예. 온라인상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예. 시범 사업을 해서 저희가 마늘, 양파, 사과 이런 것들 한 19,000톤 정도 예. 소비를 했고 올해는 본 사업을 해서 대폭적으로 좀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예. 있고 다른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AI가 주인이 돼서 상점을 운영하는 무인 스토어도 이미 오픈을 해서 운영하고 예. 있고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그 큰 매장 형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사양 산업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나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을 네네. 소포장 꾸러미 사업, 식품을 전문화된 특화된 예. 꾸러미 이 전문 물류센터로 바꿈 작업을 하는 그런 유통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일반 가정에서의 소비자들이 그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물론 뭐 가정에서 뭐 이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겠지만 뭐 음식점을 운영하는 뭐 상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더 대량으로 손쉽게 그 판매자와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기도 하겠네요. 네, 그런 네. 기회가 당연히 주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병행해서 우리 농협물에서도 농민 마켓이라고 있어서 식자재 쪽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 분들은 네네. 농민 마켓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역의 또 농촌에 대한 이야기, 또 농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농협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1990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현재 뭐 31년째 행복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다른 기관에 이제 연수를 받고 있는 중에 네. 농협에서 면접 보라는 연락이 와서 네, 면접을 보게 돼서 입사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뭐 그런 계기는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네. 농업에 종사하셨고 네. 그래서 이왕이면 농업 관련된 기관이 저한테 적합하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 돌이켜 보면 중소농을 하시는 부모님께서 뭐 이남 이녀의 사남매를 대학까지 다 키우시는데 네. 성인이 돼서 바라본 부모의 모습은 늘어난 주름살, 하하. 처진 어깨, 그렇군요. 뭐 굵어진 손마디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좀 뭉클하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농업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고민하는 그런 농협 조직에서 근무하게 돼서 대단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 회사한테 고마운 거는 제가 유통사업도 좀 해봤고 보험사업도 해봤고 은행사업도 해봤고 네. 또 여러 가지 기획 관련도 하면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게 돼서 회사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떤 그 작물을 이렇게 농업으로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다. 수도작부터 해서 네. 뭐 한우까지 다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축산업까지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농업에도 좀 이렇게 일손도 도와드리고 가축도 기르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경험이 좀 있었던 네, 건가요? 많습니다. 뭐 제가 지금도 네. 농사일은 겁을 안 내고 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있으면 네. 든든히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업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농업인의 농심으로 좀 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농업중앙회 내부에서는 기획과 전략 통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요. 네. 네, 네. 그렇다면 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에 남는 뭐 정책이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기획이 있다면 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직장 생활의 절반을 기획 전략 업무에 아마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예.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사례를 들자면 옛날 기획실에 근무할 때 직급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직급 체계를 좀 단순화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어설프게 마련하는 그 정원 제도에 대해서 표준 정원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무소, 은행 영업점마다 고객 수, 또 사업량, 업무량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표준화 작업을 한 기억이 있고요. 예. 네. 은행에 와서는 마케팅 전략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금 대학생 봉사단이 있습니다. 네. 엔돌핀이라고. 엔돌핀을 최초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고객 패널 제도도 새로 도입해서 우리 농협은행의 고객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킨 경험이 있고 최근에 인사 업무를 하면서는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약 1,900여 명 정도를 정규직화하는 그런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그 어떤 작업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근무를 쭉 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왜 잘하고 있는데 바꾸려고 해야 되는 어떤 저항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지지 않으셨으니까 예, 잘 바꾸셨고 또 시스템도 또 변화도 있었고 그랬던 거겠죠. 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좀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17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렌들리 경영, 휴머니즘 경영을 좀 하자. 뭐 그런 일인데 조직 내부에 이제 저항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조직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자는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들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이제 많은 CEO들이라든지 뭐 이제 뭐 이사 대표 분들께서도 좀 갖춰야 될 덕목이지 않을까도 싶은데 조직의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는 뭐 비법 또는 조직의 장으로서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한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CEO 분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복장을 좀 평상복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자분들이 하는 앞치마를 두르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 밥을 한번 퍼준다든가 이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직원들이 가장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 한해 그 전북 농협의 본부장으로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또 계획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중점을 두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나 사업들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4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 시군별로 지자체 협력 사업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각 시군별로 일시군 일특색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좀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와 농협 또 농업과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특색 사업을 좀 해서 농촌 활력화를 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를 좀 일농업, 일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해서 농업인의 판로를 좀 대폭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농 절감을 위해서 벼 일반 재배 방식을 현재와 좀 탈피해서 직파 재배나 드문모 심기 제도 이런 운동을 좀 추진해서 영농 절감이나 일손이 좀 가벼이 해서 그런 업무를 좀 도와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라북도의 특성이 좀 담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중소농형 스마트팜 모델을 좀 많이 보급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200평짜리 스마트형 비닐하우스를 하나 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농가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농협과 농업인이 일정한 부담 비율을 정해서 공급한다면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일손 부족이나 농가 경영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뭐 전라북도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임무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과분한 편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농촌을 만들고 또 농업인이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또 전라북도 전체가 또 행복한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또 잘 지켜보고 또 응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